있지만 결코 한국에 배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의회 매체 또한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하였는데요. 미국은 지난달 러시아와 1987년에 맺은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였고 이 협정은 탄두의 종류에 관계없이 310마일에서 3400마일까지의 모든 지상 기반 미사일을 금지하는 조약이었는데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취임 후 기자들에게 향후 몇 개월 안에 기존에 금지되었던 무장 미사일을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다는 말을 했고 그것이 미국령인 괌보다는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배치될 것으로 예측되었던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미사일 배치 목적은 러시아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명백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 있는데요. 미국과 러시아가 맺은 조약으로 양국이 미사일 개발을 하지 않는 동안 이 조약과 무관한 중국이 큰 위협으로 다가왔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급격히 확장된 것이 현재 미국이 아시아에 미사일 배치를 하고자 하는 이유라고 전합니다. 그런데 기사는 미국이 지상 기반 중거리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가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는 우선순위를 갖고 있고 최근 한일 관계 경색으로 인해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에도 더 큰 혼란이 가중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런 스트레스야말로 한미 동맹 관계에 절대 필요하지 않은 바로 그런 류의 스트레스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채찍보다 당근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은 북한의 분노를 자극하기를 꺼려할 것이고 북한 정권도 이미 이런 미국의 제안이 새로운 냉전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그 결과로 미사일을 배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북한이 잘 이용해왔던 동맹국 간의 균열과 마찰을 형성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한국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중거리 미사일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깝고 미국과 한국 연합군의 항공기들은 대부분 북부 지역에 주둔하고 있어 비행 후 약 15분 이내에 북한의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으며 어떤 기상 조건 속에서도 불과 몇 미터 이내의 오차로 측정된 정밀 타격을 할 수 있다고 하며 중거리 미사일이 북한을 상대로는 필요 없음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미국의 미사일 배치 요청에 반대할 것인데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중국과의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며 동맹 관계는 영원하지 않지만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불변하기 때문에 한국이 취한 입장은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사는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 벌어졌던 일들을 언급하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했고 이런 한미연합군의 대응은 정당했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 대한 큰 위협이라고 보았기에 사드 설치를 반대했고 실제로 중국의 칭다오와 베이징 등의 도시를 위협할 수 있었기에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가했으며 이는 많은 한국인들에게 왜 중국이 신뢰할 만한 친구가 아닌지와 왜 미국과의 동맹이 핵무기보다 훨씬 좋은 건전한 외교 정책인지에 대해 상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의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배치될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미사일은 대부분 1000마일 이상 떨어진 대만 해협을 가로질러 중국 남동부에 위치해 있는데 미국이 배치하려고 하는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은 이론상으로는 그 정도 거리를 날아갈 수 있다고는 해도 실제로는 거의 닿기 어려운 거리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볼 때 어째서 한국이 그런 미사일의 배치 장소로 거론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요약하면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 배치 요청을 하더라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미국 정부 입안자들이 알고 있어야 하고 상호간에 도움이 안 되므로 한국에 요청하지 말라는 것인데요. 현재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이 구축하고자 하는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은 방어가 아닌 공격이 그 목적입니다. 만약 이 중거리 미사일이 한국에 배치된다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던 사드 배치 때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중국의 보복을 각오해야 할 우리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기사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변할 수 없고 그리고 한국의 선택이 미중 간의 첨예한 대립의 맹점이 될 수 있으며 또한 미중 양국의 국익이 걸린 그 어떤 선택도 한국에게는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한국의 안보적 기준에서 한미 간의 동맹이 굳건해야 하고 깨질 수 없는 10%를 한국인이 차지하는 호텔도 많이 있는데 라고 하는 베푸시의 호텔 경영자의 한탄을 전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주말 낮에도 온천가에는 왕래가 없으며 지역 상점에서는 체감되는 고객 수가 반감했다는 소리가 다수이고 매출 감소액은 계산 중이라는 가게가 대부분이었다는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규슈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의 절반이 한국인이며 중심 도시 중 하나인 후쿠오카 텐진의 면세점과 기념품 가게에서는 한국인 여행객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적음에 따라 명암이 나뉠 정도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한국과 많이 가까운 지역인 나가사키 현의 스시마시가 울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스시마 남부의 이즈라항은 한국 부산과의 연락선의 운항을 8월 중순부터 운휴하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의 한국인이 이즈라항에서 입국했습니다만 이라고 하는 스시마 관광물산협회의 담당자의 말을 전하며 연락선은 편도 약 2시간으로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는데 배가 오지 않으면 손님도 오지 않는다며 50개 이상의 객실을 가진 관광호텔들의 슬픔은 멈추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인 손님은 제로입니다. 7월경부터 단체 손님 취소가 늘어나 8월부터는 한국에서 예약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거의 만실이었는데 현재는 70%가 공실이며 반년 동안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라는 호텔 측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관광 호텔에 생선을 도매 납품하는 어업 관계자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전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끝으로 언제까지 이런 순환이 계속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함께 베프에서는 아베에 대한 원한의 말도 나오고 있다고 하며 아베가 일본의 관광업을 부수고 있다는 베프시 온천시설 경영자의 말로 기사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일본 언론들의 기사를 볼 때면 아베라는 지도자는 자신의 조상과 뿌리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자살 공격을 요구하는 것에 조금의 거리낌도 없는 지도자란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이번 한일 갈등을 계기로 일본의 국민들이 정치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어 아베와 같은